요즘 언론에서 올여름 전력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를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설마 전기가 끊기겠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대형 정전이 발생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원 이성인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서 알 수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과 공급망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에너지 수급난에 대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요즘엔 에너지 하면 탄소 중립이 뗄 수 없는 과제인데 탄소 중립적 방법은 없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에너지 효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번째로 에너지 순수입 국가입니다. 즉, 대의적인 요인에 의존적인 에너지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체적인 노력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발주자인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투자의 규모나 속도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효율이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과 5등급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냉방 효율을 얻기 위해서 1등급보다 5등급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는 단순히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여 탄소 중립 달성에도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IEA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에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가장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19%에 불과하여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 시장 불안에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전기를 몇 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전기화가 진행되어 있을까요? 연료용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전기화 수준을 국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기화 비중이 높은 것은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이 과거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점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2008년도 국제유가가 $120 수준에 달했던 당시에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 요금을 동결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체와 상업 건물에서 다른 연료에 비하여 싼 전기로 연료의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의 현 주소는 정확히 어디쯤일까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대리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로 측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주요 선진국 중 거의 가장 높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개선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소비 구조와 에너지 효율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말이죠.
우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기 요금의 가격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가가 오르며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격의 변동에 따른 신호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발합니다.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나 전기 전략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과 합리적 전기 사용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ERS 제도의 본격 시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ERS란 에너지 공급자에게 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최종 소비자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RS를 도입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절감되고 그로 인해 국가적 설비 투자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은 ERS를 핵심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효과가 입증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지원 체계의 질적, 양적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비교적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전기가 없는 삶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 멀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사회적 체질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가장 저렴하고 깨끗한 제1위 에너지 자원입니다. 국제에너지 시장 불안을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해답은 바로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